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당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주말 지나고 다음 주 되면은 그 당의 여러 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적당한 기구를 통해서 진실 규명이 있을 겁니다. 당 차원의 진실 규명. 네, 지금 방금 들었듯이 당의 여러 가지 기구 중에서 적절한 기구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하겠다. 이 기구가 무엇이냐를 두고 윤리감찰단이다 혹은 외부인사에 독립된 기구다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내부적으로 이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민주당 내부의 공식 기구는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이라는 두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은 쉽게 말씀드려서 검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고 윤리심판원은 이제 법원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에서 진상 조사를 하고 그 혐의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 넘기게 되면 윤리심판원이 그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해서 징계를 내리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의혹이기 때문에 단순히 윤리감찰단이나 윤리심판원을 넘어서 좀 외부 인사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자체적인 진상조사 기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일단 전방위 공세에 나섰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하려는 돈풀리즘 DNA가 전당대회마저 쩐의 전쟁으로 타락시킨 것입니다. 전형적인 좌파 비즈니스의 먹이사슬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여러 조사를 해야 되니까 국정조사도 이제 필요하면 해야 되고요. 네. 제가 보기에 민주주의의 민주주의를 이제 무너뜨리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 봐요. 하나는 이제 폭력이나 테러로 자기 주장을 이렇게 관철시키려는 그게 바로 이제 일본의 이번에 테러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제 돈으로 이제 표를 사가지고 민의를 왜곡시키는 이런 이제 금권 정치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저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제 민주당은 이정근 선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꼬리 자르고 그리고 이제 조사하는 신용만 내가지고 덮으려 하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조사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와 한 몸이에요. 그 당시 전당대회를 보세요. 결국은 이제 홍영표 의원식 이분이 친 문재인계고 그다음에 송영길 비주류인데 이재명계가 이제 지원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게 철저하게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고 결국 이 부분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 그리고 이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이런 걸 통해서 진실을 밝혀서 발본색원해야 된다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건 2021년도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당선됐을 때 그 캠프 관계자들이 9,400만 원가량을 당내 인사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눠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책임을 지고 혹은 귀국을 촉구하는 귀국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듣고 오시죠. 송영길 대표가 한가롭게 지금 프랑스에서 어떻다라고 정치평론 하듯이 할 일은 아니고요. 본인의 문제가 당의 명운하고도 관련되는 당장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도 이럴 때 지금 딴 얘기할 게 아니라 빨리 들어와서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되는데 수습의 첫째가 진상규명입니다. 네, 이상민 의원 진상규명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귀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김관욱 소장님. 네. 국민의힘도 이제 즉각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들어와야 될까요, 지금? 당연히 들어와야죠. 그리고 지금 본인은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 그 당시에 그래서 돈을 뿌리게 된
목적이 뭔지를 이제 찾아보면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당선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연루돼 가지고 이름들이 다 거론된 분들도 그 캠프에 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격차가 굉장히 미세해지면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거 국민의힘 전신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돈봉투 사건이, 박기태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사실상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는 정당이 그만큼 어떤 법치랄까? 뭐 이게 사실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하나의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이런 행위들은 사실상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든 발본색원을 해야만 우리들이 정당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어떤 정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지, 지금 이런 것이 방치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들만으로 구성된 굉장히 엄정하고 철저한 어떤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실상 당 소속 인사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아서 투명성과 어떤 공정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와야만 다시 국민의 어떤 신뢰를 받는 것이죠. 지금 검찰이 왜 이 시기에 캐비넷을 열었는지 그런 시기적인 어떤 요인을 따지기 전에 사실은 이 민주당은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금 해외에 머물고 있는데요. 자신은 알지도 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둔 지난 2021년 3월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내용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 저기 박도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냥 내가 받아서 내가 요즘 거 줄 거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데? 나한테 줘. 내가 그냥 송이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네, 차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이 돈봉투 전달 경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치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좀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정근 대표는 이제 그 돈봉투를 자신한테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성만 의원은 이게 송하고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 자기가 전달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송영길 캠프에서 돈봉투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전략적으로 돈봉투를 전달하려고 논의하는 과정을 지금 담은 녹취록이 공개가 된 것입니다. 이 주목할 것은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이성만 의원이 입에서 송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당시 송이라고 언급했던 것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했던 송영길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이성만 의원의 저 육성은 송영길 대표가 이런 돈봉투를 만들어서 몇몇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라는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있을 개연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녹취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도 이번 돈봉투 파문과 전혀 무관할 수 없는 문제 아니냐, 이런 관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이정근 전 부총장이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하고 나서 보냈다라고 또 텔레그램을 보낸 정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정근이라는 분과 이성만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왜 돈봉투를 만들어서 다른 의원들한테 전달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를 따져보면 당시 이 민주당 새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었고, 당시 당대표로 출마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돈봉투를 만들어서 전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 지금 유추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였던 송 후보가 있을 때 돈봉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논의했다라는 이성만 의원의 증언, 그리고 돈봉투를 만들어서 다른 의원들에게 전달한 전달책 역할을 한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당시 송영길 후보의 최측근인 박모 씨에게 돈봉투를 받았다 또는 돈봉투를 전달했다라는 내용을 압축적인 언어로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라는 것은 충분히 송영길 캠프 내부에서 그런 돈봉투를 만들어서 전달했다는 것을 공유했다는 것을 짐작해 하고 있고,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후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 아니었는가, 이걸 보여주는 정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의 연관성이 계속해서 좀 강조되고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떤 생각일까요? 저희 채널A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송 전 대표를 직접 만났습니다. 듣고 오시죠. 먼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그 일탈 행위를 가지고 지금까지 검찰이 얼마나 많은 언론 기사를 생산하고 지금까지 몇 달째가 됐습니까? 자세한 상황은 제가 잘 알 수가 없으나 이렇게 검찰이 정치적 행위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말이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개인적 일탈 행위가 좀 많이 강조되는 느낌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는지요? 근데 그 꼬리 자르기도 유분수지. 이 모든 에게 돈 살포를 이정근 씨한테 이게 책임을 다 떠넘기겠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요. 이러다면 이게 그 이정근 씨는 제2의 유동규가 됩니다. 유동규 씨.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도 모든 에게 대장동 비리나 천화동 일의 돈은 다 유동규 거다. 유동규 게이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산하기관의 일개 본부장이 어떻게 돈을 428억을 받고 이게 다 몸통이 됩니까? 그럼 이게 이정근 씨가 원외 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 사무부총장 했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몸통이 다 됩니까? 모든 에게 증거를 보면 윤관석 사무총장 3선 아닙니까? 다 이게 연루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송영길의 보좌관 정무실장까지 했던 박모 씨 있잖아요. 다 이게 연루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성만 의원 외에도. 그리고 이제 인천시 또 정무부시장 조모 씨 전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거가 명명백백하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 모든 걸 이정근 씨로 꼬리 자르게 한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요. 송영길 대표는 도의적 책임 운운하면 안 되고 지금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죠. 빨리 이게 들어야 됩니다. 안 들어오면 이게 당이 공중분해됩니다. 빨리 이게 들어와서 저는 수사에 임해야 된다. 본인이 연루된 정황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이게 그 문자나 네. 녹취가 있고요. 앞으로 이게 또 계속 검찰이 한 3만 개 녹음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하면 이게 어떤 게 더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저는 돌아와서 자진해서 그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네, 이 개인적 일탈 행위를 했다고 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송영길 전 대표 어떤 관계인지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송영길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정근 후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초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정근과 함께 서초가 변화돼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정근 파이팅! 네, 변호사님 사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언론에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 그동안 어떤 정치적 중 행보를 해왔었나요? 일단 민주당에서 서초갑 지역위원장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 지역에서 실제로 총선과 그리고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었는데 다 낙선한 경력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 이후에 사무부총장 자리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이제 당직자까지 생활을 역임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진 정치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정근 부총장이 과연 민주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길래 뭐 돈봉투 의혹의 뭐 핵심에 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의혹들을 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정근 부총장이 지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이라는 부분들이 많은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본인이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은 자백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사실 송영길 대표 전 대표로서도 지금 그냥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지금 녹취록도 3만 개가 있는 상태이고 이정근 전 부총장이 어떤 지수를 하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귀국을 하셔서 빨리 이 수사 상황이나 조사 상황을 마무리 지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자백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돈봉투라는 게 현금으로 그만큼 전달이 됐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있기 어려울 텐데 검찰 수사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돈봉투에 나눠서 이제 전달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이제 실명이 언급된 의원들도 정말 본인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많은 입증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현금 봉투이기 때문에 뭐 돈의 꼬리가 지금 가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녹취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과연 그곳에 언급이 됐다는 것만으로 그 의원들이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뭐 검찰이 추가 자료나 추가 증거들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이런 의혹이 있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께 실망을 주는 것이고 네. 지금 총선 1년 정도를 앞둔 이 상황에서 민주당 자체적으로 이 상황을 검찰보다 더 엄중하게 파악하고 진상조사를 하겠다라는 결의를 보여드리는 것만이 국민적인 신뢰를 되찾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